거대한 공장 한가운데 검은 가루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미세한 입자들이 반짝이고 마스크를 쓴 작업자들의 장갑 끝에는 석유보다 값비싼 물질이 묻어 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가 아닙니다. 전기차에서 떼어낸 낡은 배터리를 부수고 갈아서 만든 가루인데 업계에서는 이것을 검은 금이라 부릅니다. 이름은 뗄렉메스이고 여기에 리튬과 니켈과 코발트가 광산 원석보다 더 높은 농도로 응축되어 들어 있습니다. 2026년 지금 이 순간 전 세계가 이 검은 가루를 차지하려고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터리를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든다는 대한민국은 정작 이 싸움에서 뒷짐을 지고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폐배터리가 300조 원짜리 금광인 동시에 환경 시한폭탄인지 정확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출발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는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였습니다. 그때 팔린 차들에 들어간 배터리의 평균 수명은 7년에서 10년. 계산을 해보면 바로 지금 2026년부터 그 배터리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에너지 시장 조사 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폐기되는 전기차는 411만 대에 달하고 여기서 나오는 배터리만 338기가와트시에 이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040년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약 307조 원 규모가 됩니다. 307조 원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돈입니다. 이제 이 어마어마한 시장의 핵심이 되는 똘렉메스가 대체 무엇인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명이 다한 배터리를 수거해서 방전시킨 뒤 해체하고 파쇄기에 넣어 잘게 부수면 검은색 가루가 나옵니다. 이 가루 안에는 양극재와 음극재의 활물질이 뒤섞여 있고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같은 금속이 광산 원석보다 훨씬 높은 농도로 농축되어 있습니다. 광산에서 돌을 캐서 정련하는 것보다 이 뺄렉메스에서 금속을 뽑아내는 비용이 30%에서 50%나 저렴하고 탄소 배출량은 최대 70%까지 줄어듭니다. 그래서 중국과 유럽은 이 벨렉메스를 단순 폐기물이 아니라 전략 자원으로 분류해버렸습니다. 이제 이 블랙메스에서 금속을 뽑아내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습식 공정이라 불리는 방식인데 벨렉메스를 산이나 용매 같은 화학용액에 녹인 다음 침전과 추출 과정을 거쳐서 리튬, 니켈, 코발트를 하나하나 분리해낸 겁니다. 이 방식은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진행되고 금속별 회수율과 순도가 매우 높아서 현재 가장 유망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리튬을 뽑아내는 데 탁월한 성능을 보여서 추출한 리튬을 다시 배터리 원료로 재투입할 수 있는 수준의 순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이 복잡하고 폐수 처리와 화학 약품 관리가 만만치 않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열 처리 공정인데 블랙메스를 고온에서 녹여 금속을 환원시켜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공정 구조가 단순해서 대량 처리에 유리하지만 에너지 소모가 크고 리튬이 찌꺼기 속으로 빠져나가 회수 효율이 떨어지며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두 가지를 합친 혼합 공정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데 열 처리로 먼저 전 처리를 한 다음 습식 공정으로 정밀 분리하는 전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공정을 선택하느냐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의 에너지 정책과 환경 규제와 자원 안보 전략이 모두 얽혀있는 국가적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폐배터리 재활용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는 의외로 니켈이나 코발트가 아닙니다. 진짜 난제는 리튬과 흑연입니다. 니켈과 코발트는 비싼 금속이라서 일찍부터 회수 공정의 경제성이 확보됐는데 리튬과 흑연은 회수 난이도가 높고 공정 중에 쉽게 손실됩니다. 그런데 배터리 기술이 리튬 인산철 계열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니켈과 코발트의 비중은 줄어들고 리튬의 중요성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흑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음극재의 핵심 소재인 흑연은 중국 의존도가 극단적으로 높은 물질이라서 재활용을 통해 일부라도 확보할 수 있다면 공급망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결국 리튬과 흑연을 얼마나 높은 순도로 다시 배터리에 넣을 수 있느냐가 앞으로의 재활용 기술 경쟁력을 결정짓게 됩니다. 자, 이제 중국과 유럽이 왜 이 시장을 먼저 차지해버렸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이자 배터리 생산국입니다. 중국 정부는 폐배터리를 도시 광산이라고 선언했고 배터리 제조사와 재활용 기업과 지방정부를 하나로 연결하는 거대한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벨렉메스가 해외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수출을 제한하고 자국 내에서 전부 정제하도록 유도하면서 열 처리와 습식 공정을 결합한 대규모 상업시설을 빠르게 확산시켰습니다. 그 결과 2025년 기준으로 전 세계 배터리 재활용 역량의 75%를 중국 한 나라가 장악해버렸습니다. 유럽연합도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유럽은 광물 자원이 부족한 지역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재활용 기술로 돌파하겠다는 판단을 내렸고 배터리 규제를 통해 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을 법으로 강제했습니다. 2031년부터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코발트의 16% 리튬에 6% 니켈의 6%를 반드시 재활용 원료로 채워야 하고 2036년에는 그 비율이 코발트 26% 리튬, 12% 니켈, 15%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핵심은 유럽이 이것을 환경 정책이 아니라 자원 안보 전략으로 접근했다는 겁니다. 폐배터리에서 뽑아낸 금속을 다시 배터리 만드는 데 투입하는 완전 순환 체계를 법으로 만들어버린 것이고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유럽 시장에 배터리를 수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정말 뼈아픈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배터리 재활용 경쟁력은 5점 만점에 1.8점으로 미흡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같은 평가에서 중국은 4.3점으로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배터리를 만드는 기술에서는 세계 최고를 다투면서 정작 다 쓴 배터리를 다시 자원으로 되돌리는 능력에서는 완전히 뒤처져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폐배터리 회수량에 대한 공식 통계조차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기업들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인 성일하이텍은 2008년부터 이 분야에 뛰어들어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축적해왔습니다. 삼성 계열사들이 합쳐서 약 14%에 가까운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만큼 대기업의 관심도 높습니다. 이 회사는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불량품과 수명이 다한 폐배터리를 수거해서 블랙매스를 만들고 여기서 양극재 원료를 뽑아내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도 현대글로비스가 폐배터리를 회수하고 현대모비스가 재제조를 담당하는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고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도 각각 재활용 전문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움직임들이 아직 시험 단계와 소규모 실증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이미 수만 톤 규모의 산업 설비를 돌리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은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개발한 저온 건식 재활용 공정은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서 리튬을 95% 이상 회수하고 흑연까지 분리하는 성과를 냈지만 이런 기술이 대규모 공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재활용 원료를 실제로 사주겠다는 시장의 신호와 정부의 명확한 정책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환경 문제라는 또 다른 시한폭탄이 숨어 있습니다. 폐배터리 안에는 니켈, 리튬, 망간, 코발트 같은 중금속과 유해한 전해액이 들어있어서 그냥 땅에 묻으면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고 소각하면 유독가스가 나오며 폭발 위험까지 있습니다. 전기차가 친환경이라는 말 뒤에 이런 역설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2029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배터리는 연간 약 8만 개로 늘어날 전망인데 이것을 처리할 재활용 시설과 제도는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만들어내는 가장 확실한 미래는 폐배터리의 대량 발생입니다. 이것은 예측이 아니라 이미 팔린 수천만 대의 전기차 수명에서 산출되는 확정된 현실입니다. 이 폐배터리를 쓰레기로 볼 것이냐, 300조 원짜리 도시광산으로 볼 것이냐가 앞으로 10년 대한민국 산업의 운명을 가릅니다. 중국과 유럽은 이미 답을 정했습니다. 벨렉매스를 한 토도 밖으로 빼돌리지 않고 자국 안에서 정제해 다시 배터리에 집어넣는 완전 순환 체계를 구축한 겁니다. 반면 한국은 배터리 제조 강국이라는 간판만 들고 재활용은 여전히 폐기물 관리의 연장선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차이가 10년 뒤 산업 경쟁력의 격차로 벌어질 가능성은 절대 작지 않습니다. 다행히 기술은 있습니다. 리튬 회수율 95% 이상의 공정도 흑연 분리 기술도 이미 한국 연구실에서 입증됐습니다. 부족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이 기술을 대규모 공장으로 연결하고 재활용 원료를 실제로 쓰겠다는 정책의 의지와 시장의 신호입니다. 배터리를 누가 더 잘 만드느냐의 시대는 이미 저물고 있고 다 쓴 배터리를 누가 다시 자원으로 되돌리느냐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검은 가루 벨렉매스를 둘러싼 조용한 전쟁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고 그 전쟁의 결과가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바꿔놓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 싸움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답은 결국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에 담겨 있습니다.